여러분, 이인영 장관이 주사파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0년대 학번이잖아요. 제가 93학번이고 이렇잖아요. 저희 세대가 주사파를 뭘 알아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주사파의 전성시대는 90년대야. 지금 와서 보면 뭐냐면요. 80년대에는 PD라도 있었지. 90년대에는 PD가 없어. 아예. 90년대는 PD가 아예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있었던 동아리가 PD 동아리라고는 할 수 있는데 난 PD 아니라고 그랬었거든. 에이 그만해 그러고 셔터 내리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90년대에는요 여러분, 수령님 만세 많았다. 수령님 만세 많았고, 나는 수령님을 존경해. 김일성 수령님을 생각하면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김일성 죽었잖아요. 90년대에 94년인가요? 수령님 하면서 쳐 울던 새끼들 졸라게 많아. 진짜요. 그러니까 90년대는 주사파가 주사파임을 숨기지 않았고 학생 운동권의 절대 다수가 주사파였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학생 운동 자체가 퇴조했지만 90년대 자체는 퇴조했지만, 그때 그거 뭐예요? 중국에선 천안문 사태 벌어지지, 동구 사회주의권 무너지지, 심지어 소련까지 무너지지. 좌파가 뭐 혁명, 뭐 삼인주의 그렇게 욕을 했지만 삼인주의자들 빼놓고는 뭐 독일 에스페데네 이런 데 빼놓고는, 영국 노동당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이제 좌파를 어디 노네. 나는 영국 노동당과 같은 좌파야. 프랑스 사회당과 같고 뭐 독일 에스페데랑 뭐 사회민주당하고 같은 그런 삼인주의 노선이야. 이러던 인간들이 어딨어. 전부 다 혁명 그러면서 민족해방, 모택동 노선, 뭐 국제사회주의, 뭐 트루츠킨 노선, 뭐 이렇게 NL이 됐건 PD가 됐던 혁명을 얘기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그거는 이제 뭐 진보학생연합이라든지 뭐 노회찬 의원이 뭐 이런 식에서 진보운동, 진보정당운동, 제도권운동 그때 그거 간다고 NL도 아니고 PD도 아니고 모시하면서 그때 막 진학연도 욕 많이 먹었었지. 그러면서 생활공동체 뭐 이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PD도 없고 뭐도 없고 해서 학생운동권 이렇게 일반하고란 말도 진짜 웃기는 말입니다. 그럼 니는 무슨 하고인데 이런데 자기들을 혁명의 일꾼 뭐 간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립되어 있던 인간들의 절대 다수는, 학생운동권에 남아있는 절대 다수는 주사파였던 거. 아주 주사파였던 게 선명한 게 90년대다 이거죠. 그때는 여러분, 아마 나도 지금 머릿속에서 증언할 수 있는 인간들도 있어. 저 새끼 있잖아요. 외대에서 막걸리 처먹고 토하면서 수령님 했었던 새끼, 저 새끼 막 그런 거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80년대는 뭐냐면, 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주사파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 그때는 아닌 척 했거든. 아닌 척하고, 이렇게, 니네는 왜 숨냐? 그러면, 우리가 주사파라고 하면 죽잖아. 막 이러면서, 뭐, NLPD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에, 그러면서 참 빠져나가는 얘기들 많이 하던데, 비주사 NL이다. 비주사 NL? 주사파가 아닌 NL이다. 나는 수령론을 받들진 않았어. 민족해방은 외쳤지만 수령론, 김일성이 나를 수령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 뭐 이러고 나는 수령 선정을 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역으로 반미 냈죠. 반미. 그러면 끄덕끄덕 할 겁니다.
반민은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라고 생각했지.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근데 수령으로도 생각했지. 그거는 비밀. 정확히 얘기하면 주사파적 요소를 다 들고 있고, 전대협 의장이. 근데 또 그럴 거예요. 주사파의 의미를 아주 한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진짜 수령론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북한하고 노동당에 갔다 온 사람들, 그 노동당의 당 번호까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사파고 나머지는 그냥 대중 조직일 뿐이다.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지하 조직의 주사파들, 명백히 주사파들, 수령론을 받아들인 지하 조직가들이 통제하는 오버 조직, 대중 조직, 정대협의 의장은 본인만 수령을 받들지 않았으면 그럼 주사파가 아닌 거다. 하하.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인영 장관 같은 게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일단은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이라크 파병 같은 거나 이라크 파병 이런 거 했을 때 난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하고의 동맹국인데 미국하고 우리가 여러분 동맹이라는 건 군사 동맹이고 전쟁이 벌어지면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같이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라크에 군대를 가는 게 사담 후세인이 거기서 난리를 치는 거여서 우리가 거기서 미국의 동맹으로 도와주러 갔는다라는 게 그게 침략이다. 침략행위고 우리가 당했던, 응? 우리가 식민지 제국이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남의 나라 침략하는 행동이고 그런 거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식의 뭐 한미 FTA라든지 뭐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김근태 전 장관이 뭐 분양 원가 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분양 원가 까는 것도요 여러분. 일단은 그때 저는 그래요. 보세요. 그게 주택공사가 당시에 제가 그때 보니까 서울에서는 많이 남겨. 그런데 지방에서는 적자를 보는 데도 있어요. 서울에서 벌어서 지방에다가 이렇게 보존해주는 주택공사를 그걸 원가를 까버리면 서울에서 돈 많이 번다고 막 욕을 하지 지방에서 보존해준다는 얘기는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지. 그러니까 그때 그 원가 공개 같은 그리고 또 이제 원가 공개가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대기업들의 원가 공개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몇 번 반복해서도 얘기했지만 원가 압박을 받는 건 대기업의 압박이 아니라 소비자의 압박입니다. 우리가 물건 싸게 팔으려고 압박을 하니까 대기업도 원가를 압박을 받는 거지. 그게 세계에서 제일 원가 압박 세게 하는 데가 LPG라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동자가 약자고 협력업체가 약자고 무조건 원가 공개해서 남는 걸 이익을 공유해라 막 이런 얘기는 좀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라든지 후려치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겠지. 근데 원가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내가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에 삘이 받으면 저 사람들은 무조건 약자는 보호해야 된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농촌이 이꼴 난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민중은 착취당하고 그리고 미국은 뭐 미 제국은 뭐 착취자고 식민지 제국이고 우리나라의 민중들을 우리가 지켜줄 테야. 뭐 어떻게 지킬 건데? 강목 들고 쇠파이프 들고 그러다가 지금도 지금 집권 여당 벌써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 두 번 열린우리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두 번 경험을 하실 텐데 우리를 뭘 지켜주는데 금융사기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줘 부동산 폭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 아니면 경제 위기에 따른 실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의지가 아닌 능력을 보여라. 의지가 아닌 능력을 보여라. 꼭 주사파들처럼 맨날 피해자, 약자 뭐 이렇게 날개를 피면서 그러면서 내용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할 줄 없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이 피해자를 직업 만드는 이런 행태들.
저는 이인영 지금 이인영 장관이 자기가 주사파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를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솔직히 전대협 의장인 자기 주사파 아니라고 하면 좀 가증스럽지. 사상 검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변절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니들은 사상 검증 오지게 하면서 본인들 사상 검증 당하는 건 무지하게 싫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90년대 후배들을 주사파 만들었던 선배. 그렇잖아요. 90년대 90년대 후배들을 다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좌파 학생운동 세상에 대한 개혁적인 가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주사파가 아닌 나머지는 다 부셔버려.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성했었던 그 선배 세대. 그러나 본인들은 주사파가 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없는 선배들. 가증스럽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